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9일 최병 모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계 복귀, 또 전당대회 출마 여부,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핵심 주제로 떠오른 지가 꽤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총선이 끝난 뒤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실은 이선으로 물러났는데 전당대회가 곧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출마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의 지지는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현재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실제 총선 책임론으로 치열하게 맞붙을 경우에도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상처만 심하게 입고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저도 무슨 확신이 있는 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정치부 기자 취재 경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거는 제 견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16일이죠. 일주일도 안 돼서 일부 비대위원이 이제 우의로 모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만찬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19일에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하고 전화를 한 모양인데, 물론 본인이 먼저 한 건 아니지만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이게 이제 칭병 거절이다. 칭병 거절로 보입니다. 불편하다 이거죠.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4월 16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무려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온갖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 그다음에 폐쇄자 이런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의 육성으로 나온 첫 번째 반응일 것입니다. 그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격에 대해서 직접 반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신?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나는 국민에 대해서는 배신 안 하겠다. 이거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싸잡아서 반격을 한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한동안 이제 김은국 씨가 자기가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전화 한 통 없다 하는 불만을 방송에서 이제 하니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그냥 조만간 만나자 이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상민 의원,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물이죠. 이상민 의원하고도 통화를 해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날짜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주변 산책하는 것이 목격돼서 이제 어떤 일반 시민이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가가지고 음식점 사장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또 SNS에 돌기도 했고요. 5월 11일에는 양재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이것 때문에 이제 연출된 것 아니냐. 본인 얼굴이 다 알려져 있어서 어디에 가면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겠느냐, 공공장소에서. 책을 읽으려면 집에서 읽어야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아마 책을 읽고 한동훈이 여전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 아닌가. 그 설정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죠. 그게 5월 11일이었는데 5월 12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만났습니다. 자, 이게 왜 만났느냐? 이거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저도 이리저리 좀 알아봤는데 명확하게 지금 취재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저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그 소원해진 관계, 이걸 복원시키기 위한 움직임 아닌가? 저는 거기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이 어떤 싸늘한 관계, 이걸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제가 분석한 것이 맞다면,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예측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혹시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나? 아니면 그런 거를 탐문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그 위원장을 아는 사람을 제가 한번 그 접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한동훈 전 위원장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유보적으로 취재 대상으로 남겨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페이스북에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와 무관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 16일이죠? 어제는 18일이고, 그러니까 엊그제입니다. 개인의 그 해외 직접 구매, 이때 KC 인증을 의무화한다. KC라는 거는 그 국가 인증 통합 마크인데, 이거를 인증받지 않은 거는 해외 직접 구매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코멘트를 했습니다.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천억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밤, 뭐 이때 그 보도를 보면 정부가 이 16일 날 발표한 KC 인증 의무화 이 부분을 뭐 전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융통성 있게 시행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추가로 좀 취재해야 할 부분이고,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하튼 오래간만에 페이스북에 이제 직접 육성으로 남긴 글은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정치와 무관하고 민생과 관련된 문제다. 저는 이게 오히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정치권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쭉 그동안 한 달여의 그 움직임을 보면 뭐 총선 때 같이 일했던 뭐 당직자들이나 사무처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점차 원희룡까지,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접근을 해왔던 과정, 거기다가 이번에는 정치가 아닌 민생 분야인 정책으로 접근하는 모습, 이걸 보면 이 그 접근 과정, 접근 프로세스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곧 전당대회에도 나오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적어도 간보기 정도는 된다. 왜냐면 어제 이런 그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접근을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바로 이런 분석들이 뒤따를 거거든요. 정말 전당대회에 나오나? 근데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기에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고 정책 이슈에 대한 코멘트다. 갸우뚱하게 되는 이 사실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좀 외곽을 때리는 약간 우회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이게
정계 복귀냐 아니면 정치 복귀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저는 약간의 뭔가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관망세에서 정치권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데 정치의 어떤 직선로로 접근한 게 아니고 우회로로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적어도 이거로 정치에 복귀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존보다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접근한 거는 사실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출마냐 아니냐는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간보기식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정계복귀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계복귀가 자칫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해질 겁니다. 적어도 이상민 의원이 지적했듯이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한다. 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경우는 총선 책임론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이냐는 걸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7,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이 3,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크냐? 과연 지금 적어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다시 당을 맡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 논란을 가지고 엄청난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전당대회는 흥행하죠.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용산과의 관계 개선 그 여부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됐죠. 아마 지금 같은 단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친윤들이 반대할 거래요. 그러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아직도 이 당에는 친윤이 주류입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설령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노선을 가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현저하게 그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차별화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11개월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이 대통령 임기 이게 이 동안의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갈등 그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굉장한 흥행은 되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 결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어제 근데 페이스북에 정책 이슈를 올림으로써 정치에는 복귀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를 이제 하는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온 거고 이런 단계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적어도 페이스북 정치는 계속 하겠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행보,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된 마당에 점점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당대회 출마냐 거기에 대한 최종 결심은 아직 미정인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